안녕하세요. 김경현입니다.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이 대의원들의 불신임으로 이른바 탄핵이 됐고, 어제는 박형욱 당국대 교수님이 의협의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의사 내부 상황도 굉장히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회 부회장이신 정재현 선생님을 모시고 현재 의료계 상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회 부회장 정재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게 방송한 거 원래는 되게 오래 했었는데 한 몇 달 좀 쉬다가 또 우연찮게 우리 또 김경렬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저는 현재 이제 내과 전문의로 봉직을 하고 있고요. 대한병원의사협회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신 김에 오늘 대한병원의사협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대한병원의사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게 됐거든요. 제가 영입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회장님을 만나서 맡아달라고 갑자기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이렇게 맡게 됐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대한병원의사협회 그 대출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닥터론이라 그러죠. 예, 닥터론을 제가 결혼할 때부터 이제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라든지 이렇게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 홍보이사를 맡아달라고 할 때 제가 선뜻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 부회장님께서 직접 좀 대한병원의사협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여러 개의 이제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정관상의 명칭은 산하 단체가 아니고 산하 직역 협의회입니다. 산하 직역 협의회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제 협의회가 이제 개원의 협의회, 그다음에 전공의 협의회, 그다음에 그 공보의 협의회가 있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바로 우리 이제 봉직의 협의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직이들이 전국적으로 직역으로만 따져보면 가장 많습니다. 6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봉직이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직역 협의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방금 이제 김병렬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제 사실 회원이 많습니다. 회비를 내는 정회원만 해도 10,0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회원들도 꽤 많은데, 이제 그렇게 정회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역할을 닥터론이 하고 있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직이 선생님들의 이제 가입을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가입이 되게 쉽거든요. 연회비도 싸고 가입비도 싸니까 많이들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는 여기까지만. 이거는 이용을 안 하면은 되게 손해입니다. 제가 예전 전세자가 말할 때부터 굉장히 잘 이용을 했어서. 저도 닥터론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 지금 의정 상황, 특히 의사사회 내부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의협 회장이 탄핵이 되고, 이제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되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2월 달에 이제 2월 1일이죠. 정부가 이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2,000명 증원안을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다들 사직서를 던지고 나왔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2,000명 증원안을 발표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의사협회 내부적으로는 전임 회장이셨던 이제 이필수 회장님이 이제 사퇴를 선언하고 직에서 물러났죠. 그래서 원래 이제 다음 회장 임기가, 원래는 저희가 이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3월에 있고 5월부터 임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2월 달에 갑자기 회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2월 중순 정도부터 해가지고 4월 말까지 이제 지도력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부랴부랴 대의원회에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협회장 선거도 있었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3월달에 의협회장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 결과상 이제 지금은 이제 불신임이 됐지만 당시에는 좀 회원들의 이제 높은 이제 지지를 얻고 임현택 회장이 당선이 됐었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이제 임현택 회장이 이제 42대 집행부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했고 전공의들이 어떻게 대처했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의사협회 상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부가 출범을 했는데 초반부터 아마 이 이제 전공의 이제 비대위죠. 이제 박단 위원장이 비대위로 있는 전공의 비대위와 42대 의협집행부 사이가 계속 좀 삐걱거렸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자세하게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현 이제 임현택 회장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커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대의원에서도 결국은 불신임 발의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불신임이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임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정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회장이 불신임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느냐. 정관상에는 이제 회장 불신임이 일어나면 60일 안에, 그러니까 불신임이 된 그날부터 해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10일 날 불신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1월 10일 전에는 차기 회장이 뽑혀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정식적인 선거를 하면 그 3월 달에 회장 선거를 하고 인수 기간을 갖고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지만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뭐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바로 대통령 일을 시작을 했었죠. 보궐선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궐선거는 1차 선거는 이제 1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적어도 1월 7, 8일 전에는 이제 다음 회장이 뽑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서 이제 1월 초까지 대략 한 2달 정도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역시 또 지도력에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뭐 여러 분들이 이제 후보로 나서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어저께 이제 박형욱 교수님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박형욱 교수님 뭐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실 텐데 저도 뭐 제가 아는 안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당연히 뭐 의사시고요. 현재는 단국대 의대 이제 인문사회학 교실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의학 전문이시고 또 좀 특이한 이력이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셨어요. 네. 이제 의사면허를 취득하신 이후에 다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시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이자 변호사죠. 거기에다가 이제 예방의학자고 교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MB 정부 때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을 해서 정무적인 경험도 사실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박형욱 교수님이 이런 이제 혼란 상황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회원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회원들의 이제 이 바램 이런 것들을 본인도 느끼시고 거기다가 이제 뭐 다들 아시지만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청문회랑 그런 쪽에서도 활약을 좀 하셨고 예.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는 며칠 전에 이제 전공의 대표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 대표들이 박형욱 교수님을 지지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네, 예. 그게 이제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대의원회에서 지금 그 임현택 전 회장을 탄핵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반 의사들은 그 대의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누가 대의원이 되고 이런 거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그 누가 대의원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 의사사회 일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의사회 일을 시작을 한 게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관을 한번 잘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의협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사실 정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사실은 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의원은 일단 250명입니다. 총 정원이. 네. 총 정원이 250명이고 그 중에 이제 각 직역별로 대의원을 이제 분산해서 이제 뽑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회원 투표를 통해서 대의원이 이제 선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선출해서 뽑는 대의원을 비례대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선출해서 뽑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그 조직 내에서 선임해서 이제 뽑는 대의원은 이제 고정대의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이제 정관상에서 보면 그러면 그 250명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느냐? 일단 시도지부, 그러니까 지역이죠. 네. 시도지부에 배정되어 있는 대의원이 170명입니다. 반 이상이네요. 예, 170명. 과반이 넘죠. 예, 170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특별시 분회, 뭐 부산광역시 분회, 뭐 경기도 분회, 뭐를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역협의회 중에서는 의학회가 이 50명, 50명이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의학회 대의원이 50명이고요. 나머지 이제 직역협의회에 이제 30명입니다. 그 직역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30명에 들어가 있는 직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공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그다음에 뭐 저희 이제 병원사협의회도 있고요. 뭐 공보의협의회, 뭐 공직의협의회, 그다음에 군진의학회 뭐 이렇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직역협의회에서 제일 많은 이제 대의원 수를 배정받은 이제 직역협의회는 당연히 이제 개원의협의회입니다. 네. 그래서 개원의협의회 보면 각 의사회 회장들이 대부분은 대의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과 의사 회장이다. 그럼 이분이 내과 개원의의 대표로 이제 그 대의원이 되는 거고요. 네. 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 협의회 안에서 뽑기 나름입니다. 꼭 회장이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회장이 이제 대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의학회는 의학회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학회가 왜 그럼 50자리나 되느냐? 저희가 학회가 많잖아요. 뭐 내과학회, 뭐 소아청소년과학회, 뭐 산부인과학회 등등등 그 학회별로 아마 그 학회 회장이나 이사장이 대의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례대의원 이 시도지부가 남았잖아요. 네. 그 시도지부는 어떻게 배정을 하냐면 엄밀하게 따지면 각 시도지부별로 2명은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 회원 수가 적어도 일단은 2명은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최소 2명은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비율을 배정하냐면 직전 3년 동안에 회비를 낸 회원 숫자로 이제 배정을 합니다. 그 지역마다 회비를 내는 회원 숫자 많으면 대의원이 대의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제일 많은 지역이 서울이고요. 네. 그 다음이 경기도, 그 다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네. 생각보다 대구랑 회비를 비슷합니다. 내는 사람이 회비를 내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저도 회비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낸 적 없는데. 저는 올해 처음 그 레이던트 시험 치고 나서 시험 칠 때 회비 안 내면 시험 못 치잖아요. 예. 그때 내고 올해 처음 냈어요. 예. 저는 뭐 매년 내긴 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냈어요. 내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냈는데 어쨌든 그 회비를 낸 회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에 배정되는 대의원 수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서울이 현재도 제일 많고요. 네. 예. 그다음이 경기도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2명씩 고정을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표는 대부분은 원래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시도지부에서 그냥 자기들이 정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 지역의사 회장하고 네. 그 대의원 의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 대의원. 네. 예. 그 두 분이 이제 고정으로 항상 거의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회원들의 투표로 지역구를 나눠가지고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지역 의사회에서 투표로. 예. 근데 아시겠지만 투표를 뭐 하시는 뭐 회원들도 있지만 나는 투표 한 번도 해본 적 대부분은 없는데. 관심이 없죠. 예. 대부분. 왜 본인들이 투표권이 없냐면 회비 안 내서. 그렇죠. 직전 2개년도에 의협회비를 내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권을 줍니다. 선거인 명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3월 달에 그 의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가 투표권이 있는 회원 수가 6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반이 안 되네요. 반이 좀 안 되죠. 예. 저희가 이제 실제 활동 회원 수 제가 알기로 한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반이 조금 안 근데 돼요. 제 생각보다 회비를 내시는 분이 많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개원의 선생님들은 거의 다 내요. 그렇습니까? 네, 개원이들은 내야 되는 이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비 자체도 개원의 선생님들이 제일 비쌉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봉지가 비싼데
봉지기 회원들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안 내죠. 아, 그렇죠. 낼 그러다 필요가 보니까, 없으니까. 예. 네. 예전에는 사실은 더 비중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수나 전공의들이 거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다 뜯어갔거든요. 아, 그렇죠. 레이던트들은 또 시험 치려면 내야 되고. 예, 근데 그게 자유예요. 나중에 시험 칠 때는 다 내야 되지만 전공 기간 중에 내가 그 해 내기 싫으면 요새는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교수나 전공의가 모두가 투표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투표권이 없는 교수나 전공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대의원 그 회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대의원들이 막 뒤에서 막 조정해가지고 막 이런 뭔가 음모론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랄까 민주적으로 이렇게 잘 분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엄밀하게 따지면 100% 민주적이진 않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 원래 우리 국회의원들도 보면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국회의원 중에 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예.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 의협 대의원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고정 대의원은 사실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네. 모두가 선출에 의해서 회원들의 이제 선택을 받아서 대의원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고정 대의원 숫자가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학회가 50명이고 네, 예. 직역협의회가 30명이고 그것만 해도 그러네요. 80명이잖아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시도지부가 16개 시도지부 2명씩 하면 32명이니까 이미 100명이 넘는 대의원들은 그냥 고정적으로 뽑히는 거고 네. 물론 과반이 넘는 대의원들이 물론 이제 선출로 뽑히긴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의학회라든지 직역협의회는 사실 표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TO라 그러죠. 예. TO가 너무 적어서 선출로 뽑기가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의학회 같은 경우는 좀 민주적으로 그 의학회 사실은 교수들만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의학회 회원 중에서 이제 대의원이 뽑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민주적인 거랑 거리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과반 이상의 대의원은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속된 말로 대의원이 뭐 적폐다, 뭐 짬짬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려 먹는 권력을 나눠 먹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느냐 생각했는데 뭐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왜냐하면 대의원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런가요? 9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전에는 그냥 시도지구에서 알아서 지정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뭐 구의사회장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대의원하는 경우도 많았고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면 투표를 하기도 하지만 구별로 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종로구 의사회장이 네. 그냥 대의원 자리 하나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시도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다 선거구 나눠 가지고 그 투표해서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대의원회에 대한 그런 음모론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저처럼 회비 잘 안 내고 해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옛날부터 이제 대의원을 알고 있던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의원들을 100% 그러니까 비례 대의원들을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알아서 의사회 안에서 나눠 먹기 식으로 자리를 가져간 게 사실은 맞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게 맞는데 사실은 대의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짬짬이 이런 게 사실 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좀 아무래도 의사들이 같은 직역 안에서도 서로 싸우는데 그렇죠. 직역이 달라지면 더 많이 싸우고 지역이 다르면 또 싸우잖아요. 그게 어떻게 짬짬이가 됩니까? 그거는 사실 좀 불가능한 구조인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서로 이렇게 완전히 무슨 카르텔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기는 좀 힘들어요. 의사들이 또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누가 시킨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대의원이 되고 싶으면은 지역사회 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회가 아니라면은 지역사회 의사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둘 다 지금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내가 한번 대의원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만약에 부산이다, 해운대다. 그러면 이제
해운대구 선거구에 이제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선거권은 직전 2개 회계연도, 네. 그러니까 선거를 하기 그 직전 그 해 말고 그 직전 2개 회계연도를 내면 선거권이 있지만 피선거권은 조금 더 빡셉니다. 아, 몇 년을 내야 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아, 5년이나 내야 되네. 그래서 꽤 돈을 많이 내야 되고. 5년 그냥 일시불로 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내도. 됩니다. 예, 원래는 그 전에는 매 회기마다 딱딱 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불공평하다 그래서 일단 내기만 하면 되고요. 의협회장은 다 내야 됩니다. 아, 정말요? 예. 그 평생을 예. 의협회장은 그냥 다 내야 됩니다. 아, 의협회장 선거 나오려면. 여러분들 대의원이 되고 싶으면 그 회비 내고 지역사회 의사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회비 많이 내신 분들의 지지를 받으면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네. 이건 제가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 근데 뭐 사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지역 사회에서 내가 인지도가 너무 없으면 사실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런 생각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역시나 의사회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유리한 거 아니냐?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뭐 당연한 거고. 예.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인지도가 인지도나 쌓이니까. 이런 걸 예. 가져가는 거니까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그 대의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예. 여쭤볼게요. 그 임현택 전 회장님이 탄핵이 되신 다음에 그 했던 얘기가 사원총회를 개최해서 대의원회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 사원총회라는 건 또 뭔가요? 그 민법에 보면 네. 그 사단법인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민법이 이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사단법인의 의결이나 이런 거를 원래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의결 기구는 총회입니다. 총회. 네. 우리도 이제 총회가 있죠. 근데 이 민법에서 사원총회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래 이제 사단법인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회원들 전체의 의견을 규합해서 내리는 의결이 최고의 이제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민법에 잘 보면 이거를 정관상에서 그 사단법인별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예외 규정이 있으면 사원총회는 사실 안 됩니다. 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 이제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사원총회는 안 되죠. 왜? 왜냐하면 네. 그 사원총회를 가름할 수 있는 의결기구가 대의원총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대의원총회의 그 권한이 위임이 돼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제 사원총회의 역할을 일반적인 사단법인들이 대의원회라는 거를 안 만들고 있을 때는 사원총회밖에 없는데 총회가 네. 이제 저희는 대의원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대의원 총회가 사실 사원총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법적으로 막 다툼이 들어가면 사원총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정관상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엄밀하게 따지면 만약에 모을 수 있다면 네. 사원을 정말로 전체를 모아서 할 수 있다면 대의원 총회를 뒤집어 엎을 수도 아마 법적으로 따져보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렇게 사람이 다 모이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활동위원 13만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의사협회 사원총회를 하려면 민법상 전 회원의 5분의 1이 동의를 해야 돼요. 5분의 1. 그러면 대략 2만 6천 명 정도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럼 2만 6천 명이 동의를 하는 건 좋은데 왜 어떻게 이제 2만 6천 명의 동의를 모았다고 치고 네. 그러면 이제 사원총회가 성립이 되고 그게 의결이 성공하려면 과반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한 7만 명이 참석. 7만 명 가까이가 와야지 그 총회가 성립하는데 과연 의사 7만 명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쉽지 예. 않겠네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위임장 써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협회는 위임장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 모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원래 민법에 나와 있는 그 사원총회 규정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원총회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의결 이제 기구가 없을 때 네. 하는 거라서 저희는 대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을 하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임현택 회장이 잠깐 얘기했던 사원총회 얘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유재일 씨인가 그 유튜브에서 네. 이제 대한의사협회의 그런 시스템을 보고 이제 로마 그 원로원이랑 윈회 이렇게 예를 드는데 저도 예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의협 회장이
이제 원로원에서 이렇게 탄핵이 되고 네. 그러면 보통은 로마에서는 이제 민회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호소를 하는 뭐 그런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좀 시스템이 비슷하다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 비슷은 한데요. 예. 또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예, 현실적으로 뭐 2만 5천 명의 동의를 받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7만 명을 모으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불신임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의사협회 역사상 이렇게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이 불신임을 당한 역사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네. 예, 이면택 회장이 2번째죠. 근데 그 전에도 시도는 많았어요. 예, 굉장히 많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이게 의협회장 불신임의 기준 자체도 굉장히 사실 성공하기 힘듭니다. 네. 예, 일반적인 임시총회의 기준하고 좀 달라요. 네. 예, 그래서 총회가 이제 성립이 돼도 이 회장이 불신임을 당하려면 일단은 대의원들의 3분의 2가 참석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3분의 2면 250명에서 3분의 2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회장이 된 사람은 대부분 자기 어느 정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회장이 됐기 때문에 네. 대의원 중에서도 회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분들이 최소 3분의 1 또는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좀 거부감이 좀 심하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 탄핵도 한 번 있었지만 네. 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는 것처럼 대의원들도 예전에 탄핵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네. 아 웬만해서는 탄핵은 다른 건 몰라도 탄핵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대의원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렇게 많은 대의원에서 이제 탄핵 관련 임시총회가 있었음에도 이제 성공을 못했던 거고 이번에는 좀 사안 자체가 워낙에 뭐랄까 이 회원들의 이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대의원들도 그거를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좀 뭐 대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한 것 같고 예.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조금 네.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